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사연 박입니다. 오늘은 성공학 시리즈 상식에 대한 도전 Challenge Against Conventional Wisdom, 상식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단어가 있네요. 지식, 판단력. Knowledge and Judgment. 제가 도서출판 유에서 나온 교양서, 김영서 선생님께서 번역하셨나요? 원래 하버드대학의 인문학 강의 시리즈 나왔던 Lectures on the Harvard Classics. 한국어로는 한국 책으로 열린 인문학 강의에 이렇게 상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은 모두가 인정하는 유효한 확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은 모두가 인정하는 유효한 확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상식에 기반해서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상식에 동조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챌린지, 상식이 옳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옳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얻었던 지식, 정보, 그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상식이 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면 챌린지,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상식은 진화적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의 진화, 생체 에너지를 전략하는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잘 아는 진화학을 공부하신,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 같아요. 영어로 make sense. 생체 에너지를 전략하는 정신작용. 따라서 인간의 선택은 습관적이고 모방적 성향을 띠고 있어서 상식이란 개념은 우리가 상식이란 개념을 채널을 택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상식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반으로 한 지식과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에 딱 맞아떨어진 데에서는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식 파괴 행동도 할 수 있다, 또는 상식을 벗어나는 독특함 또는 특이함도 존중받아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끔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균등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결, 많은 사람들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소수 사람들보다 옳다는 전제하에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대원칙이에요. 저는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치게 다수 의견을 추종하다 보면 소수에 대한 배타성, 이로 인해서 배타성은 지나친 맹목적인 맹신을 불러워서
사회가 경직화된다든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관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회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나치게 상식이라는 도구마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두 번째, 경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기업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두 다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인 피터 띠엘 Zero to One 이 저자께서 경쟁과 독과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경쟁보다는 독과점이 훨씬 더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IT 기업 예를 들면서 경쟁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데 소중한 자원을 써서 더 발전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가치를 창조하지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가끔 우리 TV, 신문, 매체 또는 미디어에서 대기업이 지나치게 욕심이 많아서 문어발을 경영을 하면서 독과점을 해서 아예 경쟁자를 없애버린다면서 비난하는 투로 보도하기도 하고 어떤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반영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기업이 나쁜가, 그 다음에 독과점이 모노폴리가 나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아닐 수도 있는데 독과점이 더 나을지도 않을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유연적인 사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업을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삼성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업, 그 다음에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던 것은 한국에서 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마찬가지죠. 중국의 알리바바, 腾讯이라고 있죠. 다 이런 기업이 거의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아예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 발전해서 더 많은 가치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한 상식에 대한 오해랄까요? 저희가 챌린지를 하고 싶은 것은 저는 관광학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관광 개발을 전공자가 아니고 마케팅 전공자입니다. 가끔 관광학회라든가 또 뭐 논문 또 책에 보면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나치게 개발은 나빠, 보존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은 비용으로서 환경을 파괴한다든가 옛날 것이 사라지게 한다든가 하면서 계속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존자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개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발도 장점이 있고 보존도 장점이 있어서 둘 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발론자도 아니고 보존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시장론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수정,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말도 안 됐던 일이 오늘은 상식이 되고 오늘 상식이라고 했던 것이 더 이상 상식이 아닌 그런 급변한 사회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2020년 격변 후 사회 여러분 모두 유연성, 열린 마음,
포용력으로 상식을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식에 대한 파괴라기보다는 상식에 대한 챌린지, 상식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t the top. 사이먼 박이었습니다.